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재판에서는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수원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OIT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예, 이제 한 1분 뒤면 이제 2시가 되는데요. 잠시 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 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조금 전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낭독한 뒤에 변호인단이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이어서 이 의원 등 피고인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의원은 조금 전인 1시 35분쯤 법무부 버스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늘 공판은 오후 6시 반쯤 끝날 전망인데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진술을 거부해온 이 의원의 첫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어제 늦게까지 의견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한 30분 정도 발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지난 7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의 재판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결정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에 가장 큰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제보자 신문 예정일인 오는 21일과 22일 공판을 지켜본 뒤에 채택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7일에 열린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81명 가운데 17명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이른바 아로 비밀 회합에서 내용을 녹음한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달랐는데요. 검찰은 제보자가 자신이 노출되는 상황을 꺼린다면서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변호인단은 공개 재판의 원칙과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결국에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서는 가림막을 친 채로 그 증언을 하도록 결정을 했고요. 아직 제보자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판에서는 이 의원 등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검찰은 이 의원의 경호를 맡은 아로 조직원 20여 명이 설악산에서 산악훈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성남에 있는 협동조합 등이 아로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조태현 기자. 자, 그렇다면은 이 의원 등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입니까? 네, 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28일 새벽부터 이석기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 경기 동부연합의 비밀 조직인 아로산악회 130여 명과 서울합정동에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찰서와 무기고, 이 의원 유료 저장소와 통신망 같은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내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을 파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한을 상대로 한 폭력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원과의 모임에서는 북한 혁명 가요인 적기가 등을 불렀고, 개인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이 열린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사건 재판 뒤 30년 만입니다. 네, 오늘 재판에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 노숙까지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재판장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재판 시간이 다가오자 보수단체와 통합진보당이 각각 기자회견과 시위를 열었습니다. 법원 안쪽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오후 12시 반쯤부터 이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 보수단체는 법원 건너편에서 이 의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방청권을 둘러싼 쟁탈전이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방청권 가운데 피고인 가족석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 배부되는 자리는 모두 26석입니다. 법원이 이 자리를 선착순으로 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흘 전인 9일 정오부터
이곳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회원들이 몰려서 노숙까지 하면서 공판을 기다려왔습니다. 법원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혼란이 빚어지자 앞으로 진행되는 공판 방청권은 추천 방식으로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조 기자, 끝으로 앞으로 그 내라는 뭐 사건을 둘러싼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앞으로 공판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신속히 집행하도록 집중 심리 방침을 정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공판을 포함해서 이번 달에만 모두 11차례 공판이 열리고 다음 달 일정은 나중에 결정됩니다. 이번 공판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2달 안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결론이 나오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조태현입니다.